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서울국제명상엑스포 행복배달명상 가운데 연예인을 위한 명상을 지도할 동명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즐겁게 해주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해지기 힘든 연예인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로 하여금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고 질투하지 않는 자애심을 개발토록 하며 시절 인연을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여유를 배우게 하고 분명한 목표의식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예인을 위한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연예인을 위한 명상을 진행할 동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한번 하고 갈까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참가하게 됐고 또 참가하게 된 소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명상에 대한 관심은 있었는데 사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히 언젠가 명상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기회가 돼서 제가 적극 참여한다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명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험을 해보지는 않으셨고 그런데 명상을 실제로 해보면 이 명상을 내가 진작 했더라면 내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상을 통해서 내 삶을 더 윤택하고 훌륭하게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투심을 에너지로 만드는 자애 명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명상 자세를 취하시고요. 가장 편안한 자세,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 중요한 것은 허리를 펴시고 몸의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것. 그것에만 집중을 하시고요.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턱은 약간 당기시고 눈은 지그시 감으시고요. 눈은 지그시 감으시고 내게 질투하는 감정이 있는지 알아차리면서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 연습을 해봅니다. 네, 먼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에서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나는 나 자신의 현재 위치에 만족하고 있는지,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있으시다면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 보시고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자신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주먹을 꼭 한번 쥐어봐도 괜찮겠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 좋은 관계인 사람을 먼저 떠올려 봅니다. 그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당신들로 하여 나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당신들이 나와 함께 해주어서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보다 잘 나간다고 여겨지는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런 친구들을 떠올려 보면서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내 마음은 그 잘 나가는 친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들을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지 들여다봅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들여다봅니다. 내게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면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게 이익되는 것이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게 해로운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질투하는 마음도 내가 좀 더 잘해보자 하는 마음이기에 나의 마음에게 따스한 미소를 보냅니다. 그 마음으로 질투했던 친구나 동료에게도 자비의 미소를 보냅니다. 질투해서 미안해. 나도 분발할게. 함께 잘해보자. 다시 나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남아있더라도 나의 마음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미안해. 느긋해질게. 여유를 가질게. 꾸준히 노력할 뿐 너무 욕심내지 않을게. 네, 이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행복감으로 빛나는 자기의 환한 얼굴을 눈앞에 그려봅니다. 내가 아주 행복했던 시절, 행복했던 일, 그때의 자신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내 마음에 질투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살펴봅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남아있어도 자신에게 미소를 던집니다. 그래, 잘해보려는 마음일 뿐이야. 자신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잘할 수 있어. 여유를 갖자. 속으로 외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나의 얼굴 표정을 떠올려 봅니다. 그 얼굴에게, 자신에게죠. 자신에게 한번 말을 걸어 보십시오. 너 참 행복해 보인다. 모든 미워함에서 벗어난 것 같구나. 고민 따위는 다 잊은 것 같구나. 네, 이번에는 내가 그 얼굴이 되어서 대답합니다. 맞아, 나는 행복해. 나는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질투하는 마음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것은 잘하려는 마음일 뿐이야. 나는 질투의 대상까지를 포함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해. 이러한 생각으로 내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워봅니다. 나의 자비를 내가 미워하고 질투했던 사람에게도 보냅니다. 네, 생각해보면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못마땅해 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그 모든 사람에게 이번에는 자애의 미소를 보냅니다. 네, 서서히 눈을 뜨시고 몸을 푸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해 명상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멘트를 드리기도 했지만 보통 혼자서 할 때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애완동물, 기르는 애완동물을 생각하면서 그 애완동물을 생각하면 저절로 자해의 미소가 그려지잖아요. 그 자해의 마음을 내가 가득 내 마음속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부드럽고 편안하고 자비롭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자해 명상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자애롭게 만들면 내 마음이 편해질 뿐만 아니라 내 일도 부드럽게 됩니다. 자해 명상을 자주 하게 되면 우리 연예인으로서도 자연스럽게 성공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자해 명상이었습니다. 네, 건강하셨습니다. 네, 시절 인연 기다리기에 이미지 통찰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면 우습잖아요. 씨앗을 뿌리자마자
추수를 바란다면 더욱 우습겠죠. 현명한 이는 씨앗을 뿌려놓고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시절 인연을 넉넉하게 기다리는 능력을 터득하는 명상입니다. 네, 이것은 누워서 하는 겁니다. 누워서 편안하게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누워보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졸리시는 분들은 주무셔도 좋습니다. 네, 발에서부터 내 몸쪽으로 네 등분으로 나누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설정해 봅니다. 발과 다리 부분은 벽실을 뿌리는 봄의 들판, 배 부분은 벼가 푸르게 자란 여름 들판, 가슴 부분은 추수가 한창인 가을 들판, 얼굴 부분은 추수가 모두 끝난 후 그루터기만 남은 겨울 들판으로 상상해 봅니다. 발과 다리 부분의 봄 들판에 벽실을 뿌렸습니다. 벽시가 천천히 싹을 틔우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씨앗은 지금 땅 속에 있습니다. 씨앗은 싹을 틔우기 위해 적당한 수분을 모읍니다. 흙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작은 알 속에서 에너지를 내보냅니다. 맑은 공기를 열심히 끌어모읍니다.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여 햇살도 차곡차곡 모읍니다. 조건이 무르익자 씨앗은 작은 눈을 밖으로 힘차게 내밉니다. 벽시의 껍질이 벗겨지면서 작은 눈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여기저기서 벽시의 작은 눈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계절이 바뀌어 배 부분의 여름 들판을 상상합니다. 여름 들판에는 벼가 한껏 자라 푸른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씨앗이 자라나 무성하고 푸른 벼가 되었습니다. 바닥에는 물이 흥건합니다. 개구리들이 합창단을 만들었는지 일제히 울어댑니다. 벼들은 하늘로 올라가면 무엇이 있다는 뜻인지 경쟁적으로 하늘을 향해 올라가지만 어차피 하늘은 한없이 높기만 합니다. 그렇게 하늘로만 오르던 벼들이 열매가 굵어지면서 어느 순간 고개를 숙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슴 부분에 가을이라고 상상합니다. 벼이삭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벼들의 색깔도 초록색에서 황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메뚜기와 잠자리들이 들녘에 놀러 왔습니다. 개구리 대신 참새들이 합창을 합니다. 농부가 와서 허수아비를 세워 놓았는데 참새들은 허수아비를 쉼터로 생각하고 허수아비 어깨에 걸터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온 들녘이 황금색일 때 농부가 트랙터를 몰고 와서 추수를 합니다. 계절이 바뀌어 얼굴 부분에 벼 구루터기만 남은 겨울 들녘입니다. 씨앗이 희망에 부풀어 싹을 틔우던 모습도 무성하게 자라오르던 생명력도 아름다운 결실로 풍성했던 좌취도 모두 사라지고 구루터기만 남은 겨울입니다. 겨울 들녘에서 생각해 봅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바로 수확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푸른 들판에서
배가 고프다고 곡식을 찾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벼이삭이 고개를 푹 숙인 황금 들녘이 되어야 비로소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루터기만 남은 겨울 들녘은 꽁꽁 얼어붙게 됩니다. 흰 눈을 흠뻑 맞습니다. 그렇게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겨울 들녘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봄이 오면 새로운 씨앗을 싹 틔울 수 있습니다. 겨울 들녘에서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냉철하게 알게 됩니다. 양지 바른 곳에서는 조금 일찍 벼가 있고 음지에서는 벼가 더디게 익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냉철한 얼굴은 누워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제 편안하게 눈을 뜨십니다.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벼가 잘 익는 곳이 있고 잘 익는 논이 있고 좀 더디게 익는 논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연예인들에게도 때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우리 시절 인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시절 인연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절 인연이 아직 내게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초조해져서는 안 됩니다. 초조해진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에너지를 우리 기다림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시절 인연을 기다려서 언젠가는 내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명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근정하셨습니다. 시절 인연 기다리기 통찰 명상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명상 습관, 자기계발 5층 탑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요,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물론 우연히 성공한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바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무맹랑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현 가능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정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자기계발 5층 탑, 내가 한 향후 10년 동안 10년 정도를 대체로 잡고 10년 동안 어떤 위치에 가겠다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자는 겁니다. 그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이 이런 게 있어요. 바위 호수마음 5층 탑. 저는 워낙에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그렸지만 더 예쁘게 그리셔도 되게 좋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바위는 뭐 바위처럼 그려도 되고, 나는 큰 집에 살고 싶으신 분은 지구의 형태로 탑을 그리셔도 되고요. 먼저 5층 탑 그리기 전에 제목을 먼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을, 이 탑 제목 이름을 쓰는 거예요. 저는 바위 플러스 호수마음 5층 탑 이렇게 썼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 최고 배우 5층 탑 그런 식으로 제목을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다가 목표를 써도 좋고, 아니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겠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제목을 쓰셨으면은요 5층 탑을 그립니다. 거기 그 제목에 맞게 그리시면 돼요. 맨 밑에는 보면은 일종의 지하실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은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너무 잘하려는 마음, 경쟁의식, 거친 말, 부정적인 말, 남과 비교하는 마음, 늦게 자는 것. 제가 좀 늦게 자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다 버리겠다. 그래서 그걸 묻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잘못 좀 안 좋은 습관이나 그런 것들은 밑에 지하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5층 탑을 그리는 겁니다. 현재 내가 정한 그 제목과 연결되는 모습으로 맨 5층 본래 탑은 아래층부터 다 완성이 나가야 되지만 우리 5층 탑,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5층 탑은 맨 5층부터 만들겠습니다. 5층에 내 목표를 쓰는 겁니다. 향후 10년 정도에 도달할 목표를 쓰시든지 아니면 10년 아니어도 좋아요. 평생 목표를 삼고 싶은 걸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위 같은 수행자, 호수 같은 마음 이렇게 썼거든요. 여기는 최종적인 목표를 5층에다가 적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최고 명배우 그렇게 쓰셔도 돼요. 네, 5층 하셨죠? 그러면 이제 먼저 버릴 것들을 먼저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밑에다가 이제 내가 버리고 싶은 거 저는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도 썼어요. 불화, 자기주장, 남의 단점 들추기, 나태, 탐진치 이렇게 썼습니다. 탐진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층 5층에 도달하기 위해서 1층에는 그것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 한번 적어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행복과 평화를 5층에다 세우셨으니까 행복과 평화에 도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뭘 할 것이냐, 건강 챙기기라든가 뭐 그런 것도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1층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될 것을 1층에다 그립니다. 네, 그러면 1층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2층을 완성합니다. 5층이 10년 후에 도달할 나의 모습이라면 1층은 바로 지금 1, 2년 사이에 해야 될 일, 그러면 2층은 3, 4년 사이가 되겠죠. 3, 4년 사이에 내가 해나가야 될 일, 3층에는 내가 10년의 목표를 세웠다면 3층은 5, 6년 사이에 완성해 나갈 일,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1, 2층을 토대로 해서 세 번째 도달할 지점을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사 4층 마지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또는 도달해야 될 지점을 4층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의 완성을 하셨네요. 네 분이 만드셨으니까 넷밖에 없는 5층 탑이 완성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분 한 분 짧게 발표를 하시도록 할까요? 저는 최종 목표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은 조급해하지 않고 이 배우라는 꿈을 계속 이뤄나가기 위해서 여유를 가지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층에는 이렇게 적었고요. 2층에는 이제 꾸준함과 끈기를 가지고 다작을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더 넘어서는 스스로 인정할 만큼 좀 안정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많이 불안을 많이 느껴서 그때 되면은 안정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 스스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보듬고 신경 쓰고 그렇게 마음을 더 뻗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역시 저하고는 스케일이 다르네요. 저는 호수 같은 마음이었는데 역시 스케일이 크세요. 네, 네, 이어서 윤예림 씨. 네. 저는 굳건하고 행복해지는 5층 탑을 그려봤는데요. 운동하면서 건강해지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함께 잘 지내고 뭐 열심히 지내기 이 정도를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고 싶은 일로만 돈을 벌었으면 좋겠고 그 돈을 열심히 저축을 해서 자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층은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뭐 가정도 꾸리게 될 거고 집도 사고 싶고 해서 3층을 그렸고요. 두 번째는 틈틈이 행복한 순간을 가지고 가족들한테 잘하고 이렇게 해서 행복과 평화를 향해 가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인상이 깊네요.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벌고 싶다. 네, 정혜민 씨로 넘어갑니다. 스스로 사랑하기 5층 탑이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항상 좀 사랑이란 가치를 제일 크게 여기고 그 사랑을 좀 나누는 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목표를 이렇게 잡아봤고요. 또 제가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데 또 뭘 할 때 좀 대충 하고 싶다 이런 게으른 마음, 그러니까 이런 상반되는 마음이 항상 마음이 있다 보니까 늘 괴로운 게 있는데 그걸 통해서 또 남과 비교도 하게 되고 좀 미루는 것도 있고 근데 항상 완벽하게 하려고 하니까 직전에 막 엄청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네. 있어서 그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받쳐주는 체력이 있어야 하니까 첫 번째는 운동하기, 건강을 위한 걸 첫 번째로 적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좀 스스로를 사랑하려면 항상 뭔가 제 지식의 곳간을 채워져야지 만족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책 읽기, 또 항상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기 이런 걸 적고 뭐 감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감사를 기록하고 스스로를 항상 좀 칭찬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저한테 집중되었던 거였다면 좀 그게 남한테 향하기 위해서는 저만 생각하지 않고 더 넓은 시야로 뭔가를 이렇게 좁게 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넓게 바라봐야겠다 해서 적었고 또 저는 이제 돈을 번 이후로 기부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기부를 하고 싶어요. 마음이 여유롭게. 네네. 그래서 네, 기부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렇게 5층 탑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저절로 박수가 나오네요. 네, 정가빈 씨. 그러니까 저는 좀 잘못된 저의 사랑으로 저를 너무 사랑하다 못해 자기 스스로를 너무 불쌍해하는 게 있었어요. 아, 근데 저는 근데 그 자기 연민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네. 사람은 다 사실 다 똑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 네. 건데 뭔가 나만 다르다는 어떤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 그래서 네. 스스로를 불쌍해하는 것을 전 없애고 싶었어요. 아, 네네.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해 제일 먼저 제가 실천하고 싶은 거는 움직이기인데 이게 너무 많아서 그냥 움직이기라고 적었어요. 아, 그래서 네네. 운동, 산책, 그리고 뭐 구직 활동, 그리고 그냥 저는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아, 해서 뭐 네. 정리정돈을 적었고 그 다음은 집어넣기입니다. 집어넣기도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넣었는데 뭐 책 읽기 그리고 공부하는 아, 것 네네. 그 다음은 저는 감사하기거든요. 좀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기의 실천이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도랑 그리고 또 실천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표현으로서도 감사함을 많이 표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 다음은 그 최종 목표는 행복한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좋아하는 것을 하기입니다. 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네, 이렇게 해서 5층 탑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기 소감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잘 모르는구나. 네. 그러니까 뭐를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게 정말 뚜렷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네네네. 많이 해서 이 명상의 시간이 저에게 정말 좀 어떤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꾸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을 생각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예인을 위한 명상 몇 가지 주제로 해봤는데요. 우리가 연예인들은 대체로 남을 즐겁게 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져야만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또 나의 행복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나의 행복과 남의 행복이 사실은 하나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의 목표가 분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매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모두 성공하는 연예인이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연예인을 위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